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장 메뉴가 총 몇 가지신가요? 많은 사장님들이 모든 고객을 잡기 위해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만둣국, 고등어구이, 삼겹살 등 이것저것 다 넣게 되죠. 그런데 메뉴가 많으면 정말 장사가 잘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메뉴가 많아질수록 매장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부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또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집 대체 뭘 잘하는 집이지? 대표 메뉴가 뭐지?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가게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21년 외식업에 종사하면서 정립한 325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법칙으로 메뉴 구조 설계를 하였더니 메뉴가 단순해져 순이익이 2배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독립연대 한식명인 이하연입니다. 장사독립연대는 오래 살아남는 장사구조를 설계하는 채널입니다. 지난 1화, 2화에서는 전체적인 장사구조 설계법과 손익구조 설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구조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면서 정보 얻어가시고 영상에서 소개한 메뉴구조 설계 자료도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에 자료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메뉴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메뉴가 많아지면 3가지 문제가 생겨. 첫째, 식자재 관리가 어려워져. 메뉴끼리 식자재가 겹치지 않으면 재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버리는 재료가 늘어날 수 있어. 원가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지. 둘째, 주방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돼. 조리 공간이 복잡해지고 움직임이 많아져. 조리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주방 동선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셋째, 품질 유지가 어려워져. 레시피가 너무 많다 보니 조리 방식이 헷갈리고 직원 교육도 어려워지지. 메뉴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 불만이 늘어나고 그만큼 직원들도 힘들어져. 그래도 좀 손님 입장에서는 고를 게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가게에 와서 여기는 없는 게 없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들은 메뉴가 많으면 고객 선택지가 많아져서 더 매력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 있어. 오히려 매장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고객이 가게를 기억하기 힘들어. 결국 메뉴 판매에서 중요한 건 어떤 메뉴를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메뉴를 각인시키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결국 사장님들은 이 메뉴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면 좋을까요? 나도 처음에는 메뉴가 많은 매출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 하지만 테이블 5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1매출 300만 원까지 올려보니까 느낀 점이 하나 있어. 메뉴가 많으면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메뉴를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동선이 계속 꼬이더라고. 조리 속도도 느려지고 조리 속도가 느려지면 고객의 기다림도 커져. 컴플레인이 많이 생기게 되지. 그래서 메뉴를 정리하고 조리 과정을 단순하게 시켰어. 필요한 부분은 기계와 시스템을 바꾸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됐지. 조리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조리 속도는 빨라지고 손님 응대도 훨씬 안정화됐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인식에 이 집은 이 메뉴를 꼭 먹어야 돼 라는 인식이 생기고 시그니처 메뉴가 생기게 됐지. 역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장사에서는 효율성, 수입, 단골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사장님들이 업장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325 법칙으로 메뉴를 정리했어. 그게 어떤 거예요? 325 법칙이란 첫 번째 3가지 기준으로 메뉴를 분석했어. 첫째, 원가율. 둘째, 조리시간. 셋째, 업무 난이도. 이 3가지가 잘 맞지 않는 메뉴는 매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조리시간이 빠를수록 회전율이나 주문 처리 속도가 높아져. 그리고 업무 난이도가 낮을수록 품질 관리가 쉬워지고 직원 교육도 수월해지지. 즉, 조리시간이 짧고 업무 난이도가 쉬울수록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그렇다면 메뉴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325 법칙 2번째 법칙은 2가지만 보면 돼. 첫 번째 판매량, 두 번째 수익성. 판매량은 포스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 수익성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원가 계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보면 어떤 메뉴가 실제로 매장에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원가 계산 영상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고 원가 계산기는 영상 하단과 설명칸을 참고하면 돼. 아마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고민되시는 게 유지할 메뉴랑 버릴 메뉴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좋을까요? 325 법칙 마지막 법칙 중에 하나인 5는 3과 2의 기준으로 5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돼. 첫째, 월별 판매 흐름 확인. 두 번째, 조리시간 확인. 세 번째, 판매량 확인. 네 번째, 주방 동선 확인. 5번째, 최종 판단. 이 5가지를 보면 어떤 메뉴
메뉴를 유지할지 개선할지 정리할지가 결정이 되지. 예를 들어 판매량은 높은데 수익성이 낮다면 개선을 하고 원가율도 높고 판매량도 낮으면 정리를 하는 식이야. 이렇게 하면 메뉴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어. 말씀을 해주시니까 메뉴를 정리하는 법은 알았는데 반대로 메뉴를 추가해야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메뉴를 추가하는 거는 이 점을 꼭 고려해야 돼. 첫 번째, 메뉴를 추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거는 상권 조사야.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 내 상권 고객들의 소비 패턴은 어떤가? 경쟁업체 메뉴는 무엇인가? 상권에 없는 메뉴는 무엇인가? 이게 핵심인 거지. 내가 잘하는 메뉴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메뉴를 넣는 게 중요한 거야. 상권에서 살아남을 메뉴도 정해졌는데 손이 많이 간다거나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메뉴 판단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상권에 맞는 메뉴를 찾았다고 해도 바로 도입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기존 메뉴 구조가 흔들릴 수 있거든. 또 많은 사장님들이 모든 메뉴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 메뉴를 개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맛을 잡기도 힘들어. 이럴 때는 직접 만들 수 있는 메뉴와 만들 수 없는 메뉴를 구분해야 되고, 만들기 힘든 메뉴는 검증된 제품을 활용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특히 배달 비중이 높은 매장이라면 이런 방식이 더 필요하지. 나도 작은 매장이었지만 특정 메뉴 하나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하나야. 메뉴가 많은 집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메뉴가 있는 집이 오래 간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 메뉴를 늘리는 게 아니라 메뉴 구조 설계로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만드는 것. 다시 한번 325 법칙에 대해서 강조할게. 메뉴 판단 기준 3, 원가율, 조리 시간, 업무 난이도. 메뉴 분류 기준 2, 판매량, 수익성. 메뉴 정리 기준 5, 월별 판매 흐름 확인, 조리 시간 확인, 판매량 확인, 주방 동선 확인, 최종 판단. 이 구조로 메뉴를 정리하면 어떤 메뉴가 매장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메뉴가 일만 늘리는지 확실하게 보이게 되지. 사실 이렇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오픈 카톡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줄게. 들어와서 자료 확인하고 꼭 가게에 대입했으면 좋겠어. 지난 영상에서 알려준 원가 계산이나 손익 계산표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했으면 좋겠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께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변화를 줘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 망하지 않고 수익을 유지하면서 장사 구조 설계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독립연대에서는 이런 구조들을 같이 점검하고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장독연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장사 구조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사장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유튜브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편하게 남겨주면 돼. 최대한 직접 보고 답변해주고 있어. 오늘 영상에서 못 다룬 부분도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장사독립연대 한식명인 이하연이었습니다.